한인타운 내 80대 한인 노인이 2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숨진 노인은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내 대형마트도 한시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위험수당 $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LA시 의회는 오늘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A시 의회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시 공무원의 최대 6주까지 유급 가족병가를 제공하는 조례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소수인종 커뮤니티의 백신 접종을 위한 스페셜 코드가 유포돼 다른 주민들에게 제공되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다시 걸을 수 있기까지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며 다시 골프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우즈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가 없다며 형사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가 오는 금요일부터 주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야외 스포츠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가 곧 창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힘겨루기 속에 150여 개 대기업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불체자 100일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화당 경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도달하는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재차 누그러뜨린 데 힘입어 장 초반 약세를 극복하고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산간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LA 지역 내일 74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불체자 100일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금지시켰습니다. 지난 23일 밤 드루 팁턴 텍사스 남부지법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한 불체자 100일 추방유예 행정명령은 연방법에 위반된다며 이 행정명령을 무기한 시행 중지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팁턴 판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행정명령 일시 중단을 판시했으나 이번 판결은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팁턴 판사의 최근 판결에 항소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LA시의회가 오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시 공무원에 최대 6주까지 유급가족 병가를 제공하는 조례안을 오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LA시 내 민간인 공무원들은 최대 6주까지 100% 유급가족 병가를 제공받게 되는데 가족 병가는 임신이나 신생아 육아, 입양아와 포스터 차일드를 돌보는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LA경찰국이나 수도전력국 직원은 이번 조례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요일부터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야외 스포츠가 허용돼 고등학교 스포츠팀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어제 가주 보건당국은 1일 주민 10,000명당 감염률이 14명 이하인 카운티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야외 스포츠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준 주민 10,000명당 12.3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LA 카운티와 11.9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오렌지 카운티는 야외 스포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각 지역구들, 학교들, 그리고 카운티 당국들이 어떤 야외 스포츠 종목을 허용할지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슈퍼바이저 위원회와 함께 주 당국의 권고사항을 평가하고 청소년 스포츠 재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의 클레이튼 차우 국장은 오는 26일부터 카운티 내 풋볼을 비롯한 청소년 스포츠가 재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전복 사고를 조사 중인 미국 경찰은 오늘 우즈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면서 형사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알렉스 비아누에바 보안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형사범죄 혐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을 사고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것은 여전히 사고이고 사고는 범죄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난폭운전 등의 경범죄 혐의도 적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어제 브리핑에서 우주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가 없다면서 내리막길 곡선 구간의 과속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MBC 방송은 과속이나 부주의 운전 등의 잘못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지만 그곳으로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형사 기소를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주의 운전 부주의나 처방약 등이 사고에 미쳤을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휴대폰 통화 기록과 병원 진단 내용 등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사고 당시 우주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는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다시 걸을 수 있기까지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즈가 다시 걷게 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전 허리 수술 이력까지 있는 우즈가 다시 골프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우즈는 LA 카운티에서 제네시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우즈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보카러턴의 정형외과 전문의 조지프 프리타 박사는 인터뷰에서 정말 회복 속도가 빨라도 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며 아무리 빨라도 2022년에나 다시 경기에 나올 수 있는데 만일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일이라며 예상했습니다. 프리타 박사는 그가 다시 걷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리를 절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가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재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완벽히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다리뼈들이 피부에도 상처를 낸 경우 회복에 더 시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UPI 통신은 프로풋볼 워싱턴의 쿼터백 알렉스 스미스가 2018년 우주와 비슷한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17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회복에 2년 넘게 걸렸다며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다시 경기에 나올 수 있었다고 비교했습니다. 서든캘리포니아대 정형외과 전문의 조지프 패터슨 박사는 AP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경우 조직 감염 위험성이 커진다며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교통사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고 당시 우주가 몰고 있던 차종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주가 비록 크게 다치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체의 안전성이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 타이거 우즈는 사고 당시 과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즈가 가파른 내리막길 구간을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달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차량 앞부분과 범퍼가 완파됐을 정도의 큰 사고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점, 차량의 안전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앞면은 완파됐지만 차량의 쿠션 역할로 우즈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The interior passenger compartment of the vehicle was intact. The airbags did deploy successfully. Again, he was wearing his seatbelt. I think this also kind of speaks to the marvel of modern automobiles and that they're much safer than they've ever been previously.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전해지면서 현지 언론들은 사고 경위와 함께 우주가 몰던 차량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주가 몰던 차는 현대자동차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제네시스 GV80. USA 투데이는 기사 제목에서부터 우주가 몰던 차종을 언급하고 기본 사양과 가격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어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메르세데스 GLE, BMW X5와 링컨 에어비에이터와 경쟁하며 신뢰성과 장인 정신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도 관련 기사를 전하며 제네시스 GV80을 소개했고 워싱턴 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도 경찰의 중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보도했습니다. GV80은 후륜 구동 기반 SUV로 10개의 에어백과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회피 스티어링 기술, 운전자가 잠들면 알려주는 내부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지난해 1월 출시 당시에 차체의 외부 충격에 강한 소재를 썼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주는 지난 주말 열린 미국 프로골프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 주최자로 LA에 머물러 왔고 현대차로부터 GV80을 제공받아 이용해왔습니다. 대회 우승자인 맥스 호마도 부상으로 GV80을 받았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타운 내 80대 한인 노인이 2차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후 일주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노인은 심장과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82살 난 한인 노인이 지난주 화요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후 일주일 만인 지난 23일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숨진 김 씨는 지난 화요일 화이저사의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은 후 이틀이 지나면서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김 씨의 동생은 형님이 1차 백신 접종 때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2차 접종 후에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차 접종을 지난 화요일 날 받고 나서 괜찮았는데 한 48시간을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서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2차 접종 후에 목요일 날부터 별로 그렇게 좋지 몸이 안 좋았었는데 우연하면 참아본다고 그때는 그냥 집에 계셨대요. 그냥. 도저히 참기 어려워 지난 일요일 앰뷸런스를 불렀지만 병원으로 당장 입원이 여의치 않아 하루를 더 기다렸다 지난 월요일 선셋에 있는 카이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2차 접종 후에 목요일 날부터 별로 그렇게 좋지 몸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뭐 우연하면 참아본다고 그때는 그냥 집에 계셨대요. 그냥.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요일 날 다시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앰뷸런스가 와서 하는 말이가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가면은 코비드 환자하고 같이 짬뽕돼서 에머전시 룸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감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그러면 안 보낸다. 그래서 일요일 날은 안 보냈어요. 에머전시를.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월요일 날 아침에 8시에 다시 앰뷸런스를 불렀죠. 상태가 안 좋아서. 지난 월요일 아침 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하루도 취 안 돼 23일 새벽 숨졌다고 유가족들은 밝혔습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그 의사 말로는 하는 얘기가 모든 장기가 얼개니 이게 스탑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의사 말이. 갑자기 진전이 된 거예요. 몸이. 이제는 도저히 자기들 손을 못 쓰니까 가족들 보고 마지막 상면을 하고 두 사람씩 들어가라고 그래갖고 11시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11시에 갔었죠. 거기를.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와서 집에 왔는데 그러고 나서 1시간 반쯤 한 3시쯤 됐나 새벽에 그때 전화가 왔는데 조카가 돌아가셨다고. 유가족들은 숨진 김 씨가 심장병과 천식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그 형님이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심장에 그 빼베리를 갖다 줬어요. 1차 접종 때와는 달리 2차 접종 후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노인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는 80대 노인이 2차 접종 후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노약자층의 2차 접종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없는 한 노인층이라도 대부분은 2차 접종 후 이틀 정도 발열과 근육통 등을 겪고 난 후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과도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퇴거 유예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카운티 관내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의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카운티 내 로컬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물론 상업용 건물 세입자와 무과실 퇴거 등까지 포함한다고 카운티 당국은 밝혔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또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 하루 최대 벌금 $5,000까지 지불하게 하는 방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시니어나 장애를 겪는 세입자를 괴롭힐 경우에는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에서 더 이상 경찰이 교통위반 단속에 나서지 않고 손을 떼게 됩니다. LA시 의회가 경찰의 교통단속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민간 공무원들에게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LA시 의회는 곧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무장경찰에게 민간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건이 투표에 붙여져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반인종차별 및 경찰 과잉 진압에 대한 시위가 불거진 작년 6월 마이크 본인 11지구 시의원, 마키스 해리스 도슨 8지구 시의원, 캐런 프라이스 9지구 시의원, 허버웨슨 당시 10지구 시의원 등에 의해 공동 발의됐던 것입니다.
이들 시의원들은 발의안에서 전국 그리고 LA의 사법기관들은 오랫동안 경미한 교통 위반으로 약한 도로 운전 주민들을 괴롭혀왔고 유색인종들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왔다고 지적하며 다운타운과 스키드로의 무단 횡단 티켓에서부터 사우스 LA의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LA 경찰국이 교통법규를 오용한 역사는 유색인종 공동체의 불신을 조장하고 진정한 교통안전을 저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자료에 따르면 LA 경찰들은 백인들보다 훨씬 더 자주 소수계 운전자들의 차량을 세우고 수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교통 단속에서 인종 프로파일링의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교통국은 시행정관, 수석 입법분석관 그리고 경찰, 검찰과 함께 민간 시행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내 대형마트도 한시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위험수당 $5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LA 시의회는 오늘 관련 조례안을 14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회가 대형 그로서리 마켓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앞으로 120일 동안 시간당 추가로 위험수당 $5를 지급하는 내용의 긴급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카운티 내 직할지를 대상으로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입니다. 24일 열린 LA시의회 표결에서는 한인 잔리 시의원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시의원들 14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는 오는 3월 3일 또 한 차례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조례안은 곧 시행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통과로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내 대형 그로서리 마켓은 앞으로 120일 동안 매니저급을 제외한 모든 직원들에게 시간당 추가로 $5의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3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한 매장당 최소한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그로서리 마켓들을 적용 대상인데 전체 매출에서 그로서리와 약국 매출이 10%를 넘는 타겟이나 월마트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현재 LA 시내 그로서리 마켓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평균 시간당 $17.51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잔리 시의원은 시의회가 비즈니스 업체들의 임금 체계까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결정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다른 시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무릅쓰고 그로서리 마켓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5 추가 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조례안 승인을 강행했습니다. 대형 그로서리 마켓은 이번 시간당 $5 추가 인상 조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많은 대형 마트들의 경우 한시적이라곤 하나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앞서 롱비치시가 대형마트 종업원들에게 시간당 추가로 $4의 위험수당 지급을 시행하자 롱비치 시내 랄프와 푸드포레스가 롱비치시 지점을 폐점하기도 했습니다. 가주식품상협회는 종업원들에게 추가 수당 지급 의무화는 결국 종업원 감원이나 폐점, 물건 가격 인상으로 직결된다며 롱비치시 등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저 개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하누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하늘이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하누리 여행사. 도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하는 삶도 힘든데 문콕 자동차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타운에 가장 싸고 잘 고치는 오토 바디샵은 어딘가요? 부담 없이 순식간에 문콕 수리를 해주는 곳은 37년 경력의 오리온 오토 바디입니다. 반납을 앞둔 리스 자동차도 새 차처럼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10년 된 차를 새 차로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올림픽과 크래셔 코너 323-525-0400 323-525-0400.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 힘든 시기, 웨스턴 백화점이 고객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웨스턴 백화점 새봄맞이 정기 세일에서 최신 한국 제품들을 2월 말까지 파격 특가에 세일합니다. 최신 한국산 좋은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는 최고의 기회. 한국 최신 유행 신상품들도 준비되어 있는 웨스턴 백화점 새봄맞이 파격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품질 좋은 한국 제품들이 가득한 원스톱 쇼핑 공간, 웨스턴과 구가 웨스턴 백화점.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융자와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2분입니다. 수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 6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1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또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난 구간부터 19마일대로 정체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1에서 19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2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3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3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대 110번 놀스 방향입니다. 101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기 시작해 마틴 루터킹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0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윌밍턴 애비뉴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2마일에서 20마일대로 일반 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알라메다 스트릿 구간부터 알보토니 스트릿까지 10에서 18마일대로 역시 일반 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57번 사우스 방향 패스파인더 로드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빠른 차선 쪽에 블랭킷이 떨어져 있습니다. 605번 놀스 방향입니다. 스프링 스트릿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110번 놀스 방향 105번과 교차된 지점에서 추돌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118번 웨스트 방향 405번과 교차 지점에도 추돌사고, 5번 놀스 방향 웨스턴 애비뉴 지점에서 차량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실버레이크 블루버드에서도 뺑소니로 인한 차량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유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회의 힘겨루기 속에 150여 개 대기업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150여 개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을 지지하고 의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한을 양당 지도부에 보냈습니다. 서한 성명에는 구글, 인텔, IBM과 같은 정보기술 기업과 AT&T와 컴캐스트 등 통신 유틸리티 업체,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항공사,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가 참여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블랙스턴 등의 투자회사와 은행, 보험, 부동산, 호텔, 소매업체도 대거 합류했습니다. 서한에는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AT&T의 존 스탠키 CEO 등 굵직한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랜 협력자로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을 이끄는 스티븐 슈워츠먼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이전의 연방 구제 조치들은 필수적이지만 국가가 강력하고 지속적인 회복을 위한 궤도에 오르려면 더 많은 조처를 해야 한다며 의회는 정부의 미국 구조 계획에 따른 부양책을 승인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이번 주 후반께 부양책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 법안을 다듬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후 상원으로 넘어가면 민주당의 예산 조정권 행사를 통해 단순 과반만 확보되면 부양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원은 양당이 50석씩 양분한 상태여서 민주당 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이탈 여부가 변수로 꼽힙니다. 공화당은 부양책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부채 증가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수급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검토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전기차 순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사슬에선 주도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은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 대상 4개의 품목에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강자이고 차량용 배터리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이들 품목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확대 및 강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식통은 검토 결과가 동맹과의 공급망 강화로 나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일단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가 중국과 북한 등 4개 나라를 안보 위협국으로 거론했습니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외교 안보 지형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는 먼저 중국을 미국에게 가장 큰 지정학적 시험으로 규정했습니다. 지적 재산권과 인권 등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이 권위주의적 적수로 떠오르는 분야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President Biden has underscored, outcompeting China will be key to our national security in the decades ahead. That will require a long-term, clear-eyed, bipartisan strategy. 미 정보당국이 풀어나갈 최우선 과제로는 중국에 더해 기술과 정보인력, 파트너십 등 서로 연관된 4가지 분야를 꼽았습니다. 번스 지명자는 특히 국제안보 지형이 점점 더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시각을 드러내며 안보 위협 국가로 추가했습니다. It's a world where familiar threats persist, from terrorism and nuclear proliferation to an aggressive Russia, a provocative North Korea, and a hostile Iran.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지명자는 미 국무부에서 30여 년을 근무했으며 오바마 정부 시절 부장관을 역임했던 직업 외교관 출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CIA 국장을 지명하면서 정파에서 자유로운 정보기관이 중요하다며 번스 지명자를 적임자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미국 각주가 본격적인 증세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무디스 애널리스틱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각주가 이번 회계 연도에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야 할 액수가 5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뉴욕주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4.1% 줄었습니다. 뉴저지도 세수가 2.4%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들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뉴욕주는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와 별개로 부과하는 8.82%의 세율을 3년에서 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연 1억 달러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자의 경우엔 주소득세를 10.82%로 늘릴 계획입니다. 뉴욕시에 별도로 내야 하는 3.88%의 소득세와 합산하면 지방정부에만 14.7%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입니다. 또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 초고소득자들도 단계별로 소득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와는 별개로 뉴욕주는 보유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에서 부유세를 부과하는 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일부 후보들만 부유세 신설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행보를 점차 늘려가는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에서 그의 역할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 권력 서열 3위인 리즈 체니 의원 총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수 진영 연례 행사 연설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 대한 내 견해를 분명히 해왔고 1월 6일 이후 그가 당이나 국가의 미래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결정은 주최 측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지난달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공격을 비판해왔으며 이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제기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공화당 하원 의원 10명 중 1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에서 28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보수 정치 행동회의 행사에 마지막 날 연사로 나섭니다. 이 행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퇴임 후 공개 석상에서 하는 첫 연설로 그는 당의 미래에 관한 생각을 밝히고 자신이 사실상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라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카시 대표는 체니 의원의 트럼프 비판 발언이 마무리되자 재빨리 회견을 끝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체니 의원은 전날 레이건 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고 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자극한 데 따른 피해를 공화당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화당 경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트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늘 딜북 DC 정책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도 공화당에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롬니 의원은 트럼프는 단연코 우리 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와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나는 그의 가족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가 계속해서 당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2024년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도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당에서 확실히 후보로 지명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롬니는 트럼프가 출마할 경우 지지할지에 대해 과거에도 그에게 투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다른 인물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C에서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USC에서 4개의 집단 감염 사례들이 발생했는데 이 중 2개가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B117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의 바바라 페로 국장은 오늘 현재 나머지 2건의 집단 감염도 B117과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페로 국장은 감염자들은 격리 상태며 가까이 접촉한 사람들도 자가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긴급 사용 승인 조건에 부합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FDA는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의 안전성과 예방 효과가 FDA 기준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이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행한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서는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 효과를 각각 보였습니다. FDA의 최저 기준인 50%를 넘어섰습니다. 95% 안팎 수준인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의 백신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진 후 임상이 이뤄졌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고 FDA는 분석했습니다.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는 미국에서 86%, 남아공에서 8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이 생기고 영상 2도에서 8도의 실온에서도 유통, 보관할 수가 있어서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세계 각국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FDA가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곳 시간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자문회의를 거쳐 1월 27일 FDA가 존슨앤드존슨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할 거라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로 긴급 승인이 나는 백신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존슨앤드존슨 백신이 다음 주에는 유통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If an EUA is issued, we anticipate allocating 3 to 4 million doses of Johnson & Johnson vaccine next week. 존슨앤드존슨은 미국에 다음 달 말까지 2천만 회분, 오는 6월 말까지 1억 회분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전 세계에 10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내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가 곧 창궐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하는 방안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접종되는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의 백신은 완전한 면역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2차례 접종해야 하지만 2차 접종을 뒤로 미뤄 확보한 백신 물량으로 더 많은 이에게 1차 접종을 하자는 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 정책센터의 마이클 오스터홀름 소장이 동료 연구진과 함께 이처럼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단 지금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2차 접종을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차 접종 시기를 변이 바이러스의 대확산 이후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경우 중증을 앓거나 사망할 위험성이 가장 높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접종 최우선순위에 올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자문단에 들어가 있는 오스터홀름 소장은 보고서에서 식품의약국과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자문위원들에게 신속히 회의를 열고 데이터가 자신들의 제안을 뒷받침하는지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경고음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의 트레버 베드퍼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시기보다는 4월 또는 5월께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연구센터의 전염병 전문가 조지 시퍼 박사도 전염성이 강한 새 변이들이 4차 유행을 전적으로 막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염성이 더 강할 뿐더러 저중증을 유발하는 변이가 발견돼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UC 샌프란시스코가 최근 2주에 대규모 발병 때 확보한 바이러스 샘플을 검사한 결과 작년 9월까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올해 1월에는 샘플의 절반에서 나온 변이를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 변이가 산소 호흡기를 써야 할 위험성을 높이고 더 중증을 유발한다고 시사하는 증거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주목해야 할 건강은 마음의 건강이죠. 가족처럼 맘 편히 진료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우울증, 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그리고 치매와 노인성 정신질환까지 함께 공감하고 존중하는 투게더 멘털 헬스. 심리상담, 명상요법, 커뮤니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의료진을 갖춘 투게더 멘털 헬스. 보험이 없어도 부담 없는 진료비, 전화와 화상치료도 가능합니다. 올림픽과 아이롤러, VIP 플라자 2층 투게더 멘털 헬스. 213-550-2159 213-550-2159.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 천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 천사 808 천사.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지는 우리 자연 면역력. 그 면역력을 결정짓는 대식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제 몸속 자연 면역력을 우메켄 리포포로 더 강력하게 키우십시오.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는 힘을 더 강력하게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력하게 우메켄 리포포. 면역력은 우메켄과 상의하세요. 888-941-3311 우메켄. H마트가 고객님들과 함께하는 삼겹살 데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삼겹살, 바베큐용 생삼겹살, 냉동 돼지 불고기, 양념 목등심 불고기를 특별한 가격에 적상추, 깻잎, 팽이버섯과 푸드셀 절임고추와 함께 곁들여보세요. 상큼한 구아바와 파인애플, 당도 높은 황천도 복숭아와 켄트 망고까지 신선한 제철 과일을 지금 바로 가까운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느냐를 두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속도 조절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당부가 있었다고 시인한 겁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수사청을 신설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대한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은 바로 이 발언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무슨 소리냐, 검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당 정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고, 당청 간에 또는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는 점을 명백히 밝힙니다. 논란의 불씨를 지핀 박범계 장관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상반기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 공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의 그 두 당부를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고요.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엇박자가 났습니다.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이 있었다고 실토한 겁니다.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즉각 발언을 바로잡았습니다.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런 뜻이었다. 조국 사태에 이어 추미애 윤석열 갈등 국면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큰 상황입니다. 이번과 같은 불협화음이 계속 나온다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주춤했던 검찰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법원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경제성 평가 과정에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백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검찰 수사가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을 이끄는 대전지검 이상현 부장검사가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에 월성원전 수사팀 교체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대전을 찾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가 나올 수 있다며 수사팀이 있는 대전지검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 유임이라는 인사를 통해 자신의 뜻을 밝혔다며 원전 수사에 압박을 가한다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로 보여드렸습니다. 부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전혀 현안 수사와는 관련이 없고 검찰 수사는 한 차례 기각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가장 먼저 제기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최희봉 전 산업정책 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 자료 삭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두 차례 공식적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검장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만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설 연휴를 전후해 전화 등으로 출석 일자를 조율하다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자 정식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소환 조사는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측의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최근 공익신고서를 통해 과거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압력을 행사해 수사가 중단됐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이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김형근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등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의혹 제기가 잇따르자 이 지검장은 통상적인 지휘였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서 이제 관심은 검찰 수사팀의 대응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검사장이라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걸림돌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 대상에 해당하는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진행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상 검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소환 과정이나 조사 방식 등을 두고는 적잖은 잡음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가 점차 윗선을 향하면서 검찰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피터 씨, 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은 어떻게 들어가? 캐티.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이랑 하는 거지? 스티브 씨겠지. 스파이스 치킨 맥너게츠가 고프구나. 어떻게 알았어? 맥도날드에 돌아왔거든. 치킨 맥너겟츠 6피스가 2불50인데 클래식이랑 스파이시 하나씩 사서 나눠 먹을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스위티도 사자. 아무 사이즈나 1불이래.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프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빠른 리펀, 최대한의 리펀, 연방주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 세금의 모든 것, 상담을 시작으로 귀하의 세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은행부자 및 급여 차압, 개인, 사업체 세무보고, 연체세금 삭감 해결, 국세청 세무감사. 회계 세무절세 계획, 연체세금 보고, 법인 회사 설립, 국세청 자산 동결, 무료 상담, 기업 컨설팅까지.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213-298-4298, 213-298-4298. 모든 도로가 그림 엽서에 나오는 것 같이 매끈하고 평평하지는 않죠. 하지만 뉴 미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 타이어는 끄떡없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교통지옥의 8시간 장거리 운전을 하더라도 6만 마일 워런티의 미슐린 크루스 클라이메이트 2가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니까요. 그 어떤 경쟁사 타이어보다 안전합니다. 미슐린맨.com을 참고하세요. 램타이어에서 미쉐린 전문 서비스를 받으세요. 램타이어 818-894-9119. 안전은 새 타이어나 32분의 3인치까지 마모됐을 때 빗길에서의 제동을 뜻하며 모든 타이어는 마모되므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장 초반 약세를 극복하고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재차 누그러뜨린 데 힘입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24.51포인트, 1.35% 상승한 31,961.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4.06포인트, 1.14% 오른 3,925.4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2.77포인트, 0.99% 상승한 13,597.9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단숨에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중 한때 32,000선도 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증시가 불안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전일 상원 증언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란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미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갔던 탓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날 장 초반 1.4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주요 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인플레 및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억누르며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났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테슬라 주가가 약 6.2%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게임스탑 주가는 장 막판 매수가 집중되면서 103% 이상 폭등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원유 재고의 증가에도 원유 생산 감소에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55달러 상승한 63.22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원유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원유 재고 지표와 산유국 감산 정책 동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증가했지만 원유 생산량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오면서 유가에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약 129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유 재고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490만 배럴 감소와 달리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유량이 이전 주보다 110만 배럴가량 급감하면서 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주간 감소폭으로는 사상 최대치 수준입니다. 정제유 재고가 500만 배럴 가까이 줄어들고 정유 설비 가동률이 2008년 9월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진 점 등 원유 상승을 거들었습니다. 원유 생산의 정상화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유 규모가 늘어나면서 원유 재고가 다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유국의 증산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는 점은 유가 상단을 제어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오펙 플러스가 4월 산유량을 하루 50만 배럴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4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중단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원유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생산 차질이 길어질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물가 상승률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면서 금리를 장기간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분기마다 평가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물가 상승률을 평균 2%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의 수단을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완화 압박이 존재하고 근본적으로 모든 주요 선진 경제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률 2%에 도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들이 운용하는 핵심 전자결제 서비스들이 오늘 갑작스러운 장애로 수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15분경 패드 ACH, 패드와이어, 패드캐시 등 10여 개의 연방준비제도 금융서비스에 마비가 처음 감지됐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하루 수십억 달러의 결제를 이용하는 금융 시스템의 숨은 근간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중 패드와이어와 ACH 등 일부는 오늘 오후부터 복구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장애는 공교롭게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디지털 달러 개발 노력을 강조한 직후에 발생했다고 CNBC가 전했습니다. 2월 24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LA 지역의 낮 기온도 예년보다 5, 6도가량 높겠고 이런 날씨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4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6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7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10에서 2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산간지대는 오늘 밤부터 내일 조금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LA 지역의 오늘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건조한 가운데 포근한 날씨 이어지겠고 충청 이남 지방에는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6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